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직 먹을 게 또 있다라는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시면 분명히 이런 점으로도 먹을 게 있구나라는 걸 아무래도 아실 것 같고요.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BRC20의 토큰들의 시가총액하고 거래량 추이를 좀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마켓캡도 이제 드디어 박스권에 들어갔고요. 볼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BRC20이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지금은 없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타이틀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이 몇 가지가 좀 더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오르디가 그 자리를 좀 깨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정도는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은 먹을 게 좀 없으니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방향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단일 호재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감기 요 시즌에서 까지는 아직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방향성이 약간 좀 재미없게 흘러가면서 이 물량을 털지 않으면서 내가 수익성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BTC 마켓 쪽이 좀 더 힘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이더리움이 올라왔던 배경도 이 BTC 마켓에서 나온 물량과 테더 물량이 있는데 테더 물량에 있는 움직임 비중은 좀 적었고 오히려 이 도미넌스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내려갔던 폭이 최단기간에 요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 넘게 내려갔으니까 비트코인 시총 대비 3%를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이 좀 더 갈 것 같은 이더 부분으로 많이 변경을 해놨다. BTC 마켓으로 대부분 그렇게 넘겨놨던 물량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그런 코인들에게도 대부분 어느 정도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잘 적절하게 BTC 마켓에서 좀 덜 올랐던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원화 마켓 비중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형태를 잘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 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요 녀석이 정말 진짜 이 꽉 깨물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BTC 마켓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화에서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내에서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만 거래가 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일정 목표 수익률, 알트코인의 목표 수익률이 도달하기 전때까지는 팔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더리움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 있는 도미넌스는 더 이상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또 비트코인 물량은 또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정말 패닉셀이 나올 거라고 하면 현재 BTC 마켓에서 충족되는 물량은 생각보다 적으니 이걸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면 좀 먹을 게 더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점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채굴 부분에 있었을 때에 있어서 그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전후 때 좀 많이 움직입니다. 라고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요거 과연 기회가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겨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반감기 후에 채굴 비용이 3.78만 달러 정도 들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반감기 1차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반감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고 해서 이제 규모 있는 개인 채굴 를 운영하시는 운영자 빼놓고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위탁하시거나 그런 사기들도 좀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감기 시즌을 좀 본다라고 해도 이제 부담이 있는 반감기 시즌으로 도래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채굴 업체들도 대부분 수익성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든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걸리는 시점이 이 전과 이 후 때를 본다라고 하면요. 전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후 때 일어날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시레이트에 따른 불안 요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는 여기에서 아마 대부분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아예 그냥 또 다른 형태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량으로 해시레이트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물량은 고정비 비중을 좀 더 지출을 과거 대비보다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선순환 패턴으로 투자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채굴 비중으로는 이제 이익성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서 보면 그 전과 후 때 조정폭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채굴량 부분에 있는 매도 물량이 조금씩 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채굴업체 사이퍼 마이닝 카난 채굴기 계속 구매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요 시점이 끝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 채굴 회사들도 합병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브스도 아마도 반감기 이후 소규모 채굴업체의 생존 경쟁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보금 물량에 따른 영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릴 것은 뭐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 과거 대비만큼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이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예전만큼 조정 국면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023년도 요 1월달과 12월달 요 사이에 엄청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때도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거의 USDC 거의 박살 나기 직전 때 분위기 때까지는 갔는데도 불구하고도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았거든요. 과거였으면 거의 여기를 버티지 못하고 더 밑으로 갔을 건데, 대부분 개인 지갑으로 다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량도 적었고 코인 개수도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덜 밀렸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악재가 나와봐야 얼마나 밀릴 것 같습니까? 오히려 생각보다는 덜 밀리겠죠. 그리고 기간별로 나와져 있는 고래 지갑의 평균 분포들을 본다라고 해도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잠겨져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적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년 만에 온 기회라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올려주셨던 내용 하나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도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딱 확고하죠. 자, 이분은 지난 비트코인 폭락 때 2,900만원의 비트코인 한 개 구매하고 최적의 타이밍 때 알트코인 매수 시점을 기다려왔다. 반감기 후에 투자할 만한 알트코인 스터디 후 선별을 해서 12월부터 분할을 해서 매수를 했고, 16년과 20년 데이터를 보면서 큰 조정폭이 한 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안 알트코인을 좀 더 담아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간단히 요약을 하면 16년도 때 있었던 일이
이 정도 변동폭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생기고 나서 우상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복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면 가는 놈만 가는 걸 추려가지고 나는 사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충분히 장투용으로 또 가야 됩니다. 수익이 나오기 전때까지 일단 존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코인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댓글을 보게 되면 중간에 가끔 파리떼들이 좀 보입니다. 네. 싸도 사지 못하는 애들이 많고 뭐 비아냐하는데 이야기가 좀 많죠. 예, 그런 거 잘 견뎌내시면서 투자를 임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향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에도 이제 또 약간씩 걱정되는 게 있지만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총 움직이지 않는 지갑에 있는 수를 절대적으로 쌩까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오는 물량이 있다라고 해도 밀리는 비중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GBTC 매물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줄 수 있는 영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더 많이 밀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면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시장 좀 잘 방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리기도 있습니다. 자, 내용에 따르면 $250 GBTC 락업이 되어져 있었고 옵션이 풀리는 사람들이 수수료 저렴한 다른 ETF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고요. 이 물량들 중에 20%만 팔려도 5조 규모라고 합니다. 실제로 GBTC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이건 팩트죠.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가 문제인데, 이게 시장이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잘 받아 흡수를 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이 물량을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또 줍줍을 해주고 있는 중간 라인에 있는 고래들이 싹 다 흡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중간에 또 보여지기도 했으니, 이런 것도 잘 유사하게 나는 어느 쪽으로 베팅할지 잘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딴 소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나오게 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비트코인이 체력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죠. 예, 옛날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